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는 게 재판 종결하는 거를 심리를 종결하는 걸 결심이라고 하거든요. 심리, 종결할 때 결자.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결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이, 형사 재판이 결심이 됐어요. 그 한덕수 총리가 기소가 된 거는 8월 29일인데 11월 26일 오늘까지 9, 10, 11, 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판을 몇 번 했냐면 오늘이 제12차 공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쭉 꾸준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오늘 결심을 했는데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그런데 변론 종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합니다. 이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서는 징역 몇 년을 때려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누구야 그 피고인 한덕수가 뭐 최후 진술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나라 위해서 뭐 그다음에 뭐 죄송하고 뭐 대통령이 계엄할 줄 몰랐고 뭐 이런 말씀들을 갖다 쭉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 같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뭐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 다음에 계엄에 가담한 바가 없고 뭐 제가 만약에 맡았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쭉 드렸겠죠. 근데 오늘은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과연 검찰에서 이때 검찰은 일반 검찰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특검은 누굽니까? 조은석 특검이 조은석 특검 측에서 그 얼마를 구형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센 구형이 나왔어요. 그 구형이 얼마가 나왔냐면 무려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어요. 한덕수 총리가 194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몇 살입니까? 76세예요. 지금이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5에서 1949를 빼면 7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15년 구형했어? 그래 그럼 판결 선고 15년 하지 뭐. 그래서 15년형이 떨어지면 한덕수 총리는 15년을 더 살면 몇 살이 됩니까? 91세가 되는 거예요. 이순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세였습니까? 91세였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을 더하면 70대 후반과 80대 전체를 다 깜빵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5년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어떻게 보면 특히 뭐 저희 같이 뭐 저도 젊은 건 아닌데 젊은 사람들하고 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징역 15년 받으면요. 그러면은 진짜 한 그 10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징역 10몇 년 받아가지고 꼬박 그거를 다 형기를 채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40대가 다 지워져 버렸어요. 깜빵에서.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게 15년을 특검에서 구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덕수 총리 그 구형한 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엮여가지고 이게 악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8월 29일에 기소가 됐고 11월 26일에 이제 재판이 끝났고 실질적으로 그 판결 선고는 1월 21일에 그 나온다라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고 날짜가 바뀔 수도 있고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타임테이블은 8월 29일 기소, 11월 26일 12차 공판까지 해서 결심, 지금 구형은 징역 15년,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2026년 1월 21일에 판결 선고가 있을 것이다. 특검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계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 막을 가능성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뭐 유일하지는 않겠죠. 그때 국무위원들 이렇게 쭉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내란을 그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뭐 유일한 건 아닌 것 같고 한덕수 총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고인 한덕수는 국무총리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이 선포된 전후에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그래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그 다음에 사후 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문서 행위를 할 때 거기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적는 거를 부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게 계엄 선포하면서 국무위원들 사인을 안 받았는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 사인을 갖다가 하면서 그 계엄령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특검 입장입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그리고 한덕수가 계속 진술이 번복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전의 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장님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서 15년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형을 구하는 거, 형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 그걸 구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무려 15년의 형이 구형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그 구형이니까 재판부에서는 여기에 기속되지는 않아요. 예컨대 검사가 뭐 하늘 같은 검사가 15년 구형했다고 해가지고 뭐 최소한 10년 이상은 때려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구형은 그야말로 검사가 판사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구형보다도 형이 더 세게 나오는 경우도 뭐 간혹 가다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실무상으로는 15년 구형하면 한 7, 8년 정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한덕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옛날에도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 지명되셨을 때 그때도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덕수 총리는 1949년에 태어나가지고 그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경기고 나왔어요. 대학교 어디 나왔느냐? 서울대 상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거죠. 서울 상대 나왔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1970년이면요. 한덕수가 49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70년이면은 몇 살입니까? 21살 때. 21살 때 행정고시에 합격을 갖다가 했고 4학년 때. 그 다음에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는데 몇 등으로 졸업했느냐? 수석 졸업했대요. 그런데 서울대는 뭐 어떨 때는 인문대에서 전체 수석을 인정을 하고 어떨 때는 뭐 법대에서 전체 수석을 인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단과 대학별로 왜냐하면 학점이라고 하는 게 법대 학점하고 인문대 학점하고 사회대 학점하고 뭐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경영대에서 전체 그 수석 졸업자를 인정을 하고 뭐 내년에는 뭐 어디 내년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서울대 상대를 수석 졸업하면서 그 전체 수석으로 인정받지는 않아가지고 못한 건 아니고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졸업할 때 상 받거든요. 그렇게 잘하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받아도 한덕수 같은 분은 상을 받는데 대법원장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21살에 그 서울대 상대를 수석 졸업하고 이미 행정고시는 그냥 철썩 붙어놓은 한덕수 군이 이제 딱 상을 받는데 대법원장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971년에 졸업했을 텐데 그로부터 거의 뭐 그러면 71년 지금 2025년 몇 년을 갖다가 뭐 50몇 년 뒤에 법원에 의해서 내가 판결 선고를 받을 거라고
대법원장상을 받았던, 대학 졸업하면서 대법원장상을 받았던 청년 한덕수가 과연 그 꿈이라도 꿨겠는가. 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는 그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잠깐 뭐 사무관 같은 거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는 그런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공무원 생활 하다가 유학도 갔어요. 유학을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는데 대학을 어디 갔습니까? 저는 가보지도 못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좋은 거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열거할 것도 뭐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뭐 국무조정실장도 하고 무슨 차관도 하고 국무조정실장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하고 국무총리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였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국무총리가 한덕수였어요. 그 다음에 그냥 국무총리였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됐을 때 그때 국무총리가 한덕수였나? 아니었는데 그때는 고건이었는데 노무현 때 한덕수가 국무총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때 탄핵당했을 때에는 탄핵소추 됐을 때에는 그때 국무총리는 고건이었는데 왜 한덕수를 그 대통령 권한대행 2번이나 했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작년 1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첫 번째 권한대행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에 뭐가 됐었습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도 탄핵소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됐다가 탄핵이 기각이 된 3월 24일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물러난 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물러난 5월 1일까지 그때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어쨌든 2번 한 우리나라 역사상 다시 없을 그러한 기록을 가진 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이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어떤 분이냐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4시면 일어난대요. 4시면 일어나서 5시부터 조간신문을 뭐 옛날 분이시니까 그냥 뭐 조중동 뭐 그다음에 한겨레까지 신문 여러 개 이렇게 쌓아놓고 다 그냥 그 집 앞에 쌓여져 있는 신문을 5시부터 쭉 훑기 시작해가지고 뭐 출근은 몇 시쯤 하실까 뭐 한 8시면 하실까 그 전에 하실까 어쨌든 일어나서 대충 씻고 신문 읽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무총리니까 할 일이 좀 많겠습니까? 할 일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일까요? 제가 봤을 때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님 오늘 회의가 뭐 몇 개가 있습니다. 뭐 5개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리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그 밑에 수행 비서가 총리님 오늘 뭐 9시에는 무슨 회의가 있고 10시에는 무슨 회의가 있고 뭐 11시에는 무슨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첫 번째 회의의 안건은 이러한 거고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무총리면 제 수행 비서 똘똘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뭐 알았어요 뭐 그냥 잘 적어줘 그럼 내가 잘 읽을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한덕수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몇 시에 그 총리님 뭐 10시에 그 누구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안건은 이러한 거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알았어요. 정사무관 아니면 뭐 정과장 알았어. 뭐 그러면서 이미 내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어. 한덕수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있어서 사안을 머릿속에 다 정리를 갖다 한대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한덕수 총리가 머리가 좋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식사도 뭐 외부에 그 뭐 오찬이나 뭐 만찬이나 이렇게 약속이 있으면 그렇게 식사를 하겠지만 그러한 약속이 없으면은 빨리 구내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럴 시간도 부족하면 그냥 정과장 정비서 정사무관 저희 와가지고 햄버거나 하나 사와 그다음 김밥이나 하나 사다 주세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기록이라고 안 하고 보고서 보고 그러는 분이래요. 그 다음에 꼼꼼하고 빈틈이 없고 현안을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처럼 뭐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회의가 있거나 무슨 국회 갈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오늘 내가 국회 가야지. 그러면은 예상 질문은 뭘까? 미리 다 생각을 해놓는데요. 그다음 예상 질문만 생각을 합니까? 예상 질문 뭐 이거 물어볼 겁니다. 그래 물어보겠지. 그리고 갑니까? 예상 질문을 생각하면은 뭐라고 대답할지를 다 그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 논리를 밑에 사람 시키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데 적당히 하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분 모시면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고 그러겠네. 뭐 총리가 다 알아서 하면 뭐 그냥 나는 옆에서 그냥 가방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총리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으니까 그거에 또 다 맞추려면 또 힘들 거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덕수는 워커홀릭이래요. 그냥 일 중독자래요. 지금까지도 76세가 된 지금까지도 일 중독자였대요. 그러면은 건강 관리도 아주 끝내주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다가 운동화 갖다 놓고 시간 남은 걷는다. 그 다음에 저도 이건 하고 싶은데 수영을 40살부터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셔가지고 수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저도 수영하고 싶은데 저는 게을러가지고. 근데 어쨌든 40살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수영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영 실력도 상당하고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하고. 한덕수의 취미는 뭘까요? 뭐 수영일까요? 뭐 수영일 수도 있죠. 뭐 걷기일까요? 걷기일 수도 있죠. 한덕수의 취미는 공부래요, 공부. 그 중에서도 무슨 공부? 영어 공부.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뭐 이렇게 뭐 사무실이나 차나 이런 데 보면은 이코노미스트 잡지 있지 않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뭐 경제학자니까 그 경제 관료니까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를 꾸준히 거의 그냥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읽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와이셔츠 딱 있는데 와이셔츠 앞에다가 뭐 요만한 수첩 같은 거 딱 넣어놓고 이 수첩에 뭐가 적혀져 있느냐. 옛날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첩에다가 뭐 숫자 같은 거 잔뜩 적어놨대요. 그래서 뭐 버스값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 통계 같은 거 그런 숫자를 쫙 적어놨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 앞 수첩에다가 영어 단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최신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최신 영어 문구 같은 것들, 수거 같은 것들, 이렇게, 이 단어를 갖다가 뭐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새로운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취미가 영어 공부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코노미스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쭉 읽다가, 이거 좋은 표현이야. 이거는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 그런 기사들을 스크랩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런 분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한덕수 사무관 때부터, 야, 한 사무관 크게 될 놈이네. 그 다음에 저런 사람이랑 그 부하를 저런 사람을 두고 있으면 내가 편하지. 화장할 때는 국장님이, 한 과장 역시. 그 다음에 국장할 때는 실장이나 장차관이, 한 국장 역시 편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1987년 이후에 최장수 총리예요. 총리를 갖다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탁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대요. 한덕수 총리는 경제통상 전문가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뭐 서울대 상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나왔지만 67학번하고 79학번이니까 1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만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한덕수 총리가 무슨 부정한 행위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 앞에 불려갔다. 이러면은 접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본인 머리 좋아. 그 다음에 뭐 처가도 뭐 여유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재산도 뭐 넉넉해. 한덕수 총리한테 빠지는 거라고 한 건 딱 하나. 뭐냐면은 그 사모님하고 사이에 그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빼고는 아쉬울 게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뭐 처가든 어디든 뭐 집안이 뭐 넉넉하고, 그런데 뭐 뇌물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속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가 아는데,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요, 뭐 저희가 예컨대 행시 붙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국장까지는 가겠지. 행시 붙었으니까. 실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업자가 딱 불러. 붙어. 그러면서 어이 정 과장님 이러면서 요거 하나만 해주면 아주 짭짤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돼요 하면서 그러다가 그 뭐 이런 거 찰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덕수처럼 대학교 4학년 때 행시 붙었어. 행시도 수석으로 붙었어. 그 다음에 뭐야 서울대도 수석 졸업했어. 그 다음에 딱 갔더니 뭐 일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장관님, 차관님이 정혁진 딱 다 기억해. 아 쟤한테 일 맡기면 잘하지.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뭐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장차관 되겠지. 내가 최소한 차관 될 거고 내가 기본적으로 장관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자세를 바로 딱 하고 내가 말이야 응? 장관 될 사람인데 사소한 유혹에 커피 한잔 합시다 뭐 이러면서 이런 유혹에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면 바보인 거지. 저희 정 과장님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들 장난감이나 사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그거 받으면 내가 장관할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스스로 내가 장관감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혁진은 장관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제가 이런 봉투 같은 거 받겠습니까? 한덕수는 그런 거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꼿꼿하고 청렴하고 일 잘하고 그러니까 장관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수석도 하고 뭐 심지어 주미 대사까지 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커리어를 갖다가 쭉 쌓았기 때문에 검사하고는 만날 일이 없는 거지. 검사는 부정부패 그런 공무원들이나 검사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와 같이 윤석열과 한덕수를 이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이현 씨라고 계셨어요. 그 한이현 씨도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행정고시 붙은 분인데 한이현 씨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공정거래법인데 공정거래위원장 한이현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 하실 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관급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실장급이었다가 차관급이었다가 장관, 지금은 장관급이죠. 근데 어쨌든 한의원은 경남고 서울상대 나와서 행정고시 붙었는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차관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경제수석을 했어요. 근데 한의원과 한덕수는 같은 한씨인데 좀 달라. 한덕수는 고향이 호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좀 이상한 조금 웃긴 그런 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한희연 씨는 경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PK란 이야기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전주인가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분이시고 이렇게 그 지역은 차이가 나는데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상대 나왔고 행정고시 재경직 붙었고 한희연 씨가 나이가 몇 살 더 위인데 행정고시는 한희연이 1년 일찍 먼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덕수 총리가 저기 행정고시를 빨리 붙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한희연 그 수석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마 옛날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희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예금보험공사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재무부에 그 계셨던 분들 아는 사람들 쭉 뭐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한희연 수석이 왜 유명했냐면 뭐 일도 잘하고 그랬지만 한희연 수석이 카리스마가 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립감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희연이 경제수석 할 때 그때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이 통상산업비서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덕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희연 그 수석이 굉장히 한덕수 비서관을 잘 본 거지. 야, 한덕수 비서관 역시 명불허전이네.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그 한희연 그 수석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일적으로는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한희연 선배 뭐 아주 그냥 뭐 훌륭하신 분이고 한덕수 비서관 아주 뭐 그냥 뭐 뛰어난 그런 경제 관련에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한희연 그 수석도 한덕수 그 총리를
그 1년 후배니까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끌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한의원 선배한테 되게 잘했대요. 잘해가지고 그 한덕수 총리가 경제부총리 할 때,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의원 수석은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었어요.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는데, 노무현 정권이 딱 됐는데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민주당 정권인데 PK 정권이니까. 한의원 그 수석은 경남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의원 전 경제수석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기보의 이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막 청구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 수석이 한덕수 옛날부터 좋게 봤는데 뭐 끝까지 의리 지키고 나한테도 이렇게 이것저것 뭐 잘 해줬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게 봤는데 그런데 한의원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가까웠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의원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했는데 어디서 접점이 있었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의원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료였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는 연대 교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경제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한의원 수석하고 연배 차이는 뭐 한 10년 정도 차이가 10몇 년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경제학과 교수, 경제관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의원 수석의 정무적 판단력,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굉장히 높게 사가지고 한의원 경제수석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귀 기울여 들었는데 그런데 아마 한의원 수석이 윤석열 정권 출범했을 때 이제 당선되고 뭐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이 한의원 수석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의원 수석이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무총리는 한덕수로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었을 때 민주당이 몇 석이었냐면 172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총선에서 그렇게 대패하지 않았으면 탄핵됐을까? 뭐 계엄도 안 했겠죠. 172석만 됐었어도 그러니까 190석 넘어가지 않고 민주당이 172석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았지만 그래도 190석은 또 다른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민주당은 172석 지금 생각해보면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 총선 폭망하는 바람에 190석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누구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뭐 민주당에서 그냥 내가 정권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군다나 대통령 된 사람이 윤석열이야. 윤석열은 누구다? 문재인이 검찰총장 시켜줬던 사람이야. 뒤통수를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 있나? 이를 팍팍 깔고 있는데 누구든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걸 갖다가 해주나? 그래서 윤 대통령도 국무총리를 누구를 뽑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한의원 수석이 한덕수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한덕수입니까? 어쨌든 호남 출신이고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고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의원 수석 입장에서는 이 생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총리로 지명하면 설마 민주당에서 반대할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오히려 총리가 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대요. 왜 꺼려했냐면은 내가 호남 사람이고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고 뭐 이렇게 겉으로는 비춰져도 그래도 한덕수하고 민주당하고 사이에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쪽하고는 아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알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가?
노무현의 마지막 총리 한덕수가 노무현을 배신했다라고 친문 쪽에서는 친노 쪽에서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한덕수도 그 한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수석이 됩니다. 한의원 수석은 경제수석을 언제 했냐면 YS 때 경제수석을 했는데 한덕수는 경제수석을 언제 했냐면 DJ 때 경제수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DJ 때 경제수석 할 때 DJ에게 경제수석으로 한덕수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원 의원이었대요. 박지원 의원 뭐 거의 뭐 그 DJ의 뭐 영원한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DJ가 물어봤겠죠. 아이 그 박 의원, 박 실장 그 뭐야 경제수석 누가 좋겠어? 한덕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덕수를 추천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DJ가 그 노무현 정권이 이제 끝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2007년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장으로 누굴 내보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DJ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울시장 후보로 한덕수를 내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수석 좀 불러봐. 해가지고 한수석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수석 그거나 한번 하지. 그 서울시장 한번 나가보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J 때 경제수석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부총리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당선돼서 그 다음에 2007년까지 있다가 그러다가 2008년인가 그때 그 2007년까지 그 대통령이었죠. 뭐 어쨌든 뭐 대선이 2007년에 있었나? 그러면 2008년 초에 그거 하나? 그 임기가 끝나나? 잠깐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2008년도에는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DJ가 딱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되는데 한덕수가 제격인 것 같다. 내가 써보니까 경제수석으로 써보니까 사람 괜찮아.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하고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서울시장 후보로는 전혀 손색이 없어. 그래가지고 DJ가 한덕수를 불러가지고 당신 서울시장 출마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진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좋게 봐주셔서 너무 송구하고 감사한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겠지. 저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느냐? 박지원 의원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어르신께서 그 서울시장 출마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뭐 잘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출마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한덕수 총리가 박지원 의원한테 그 당시 뭐 의원이었는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지금 의원님한테 서울시장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대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서울시장 나가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한덕수 경제관료 총리 출신의 한덕수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막 준비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던 차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노무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MB가 인사 발표를 딱 하는데 주미대사 한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J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뒤통수한테 그냥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서울시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한덕수가 갑자기 서울시장은 안 나가고 워싱턴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 MB나 이런 분들이 한덕수가 서울시장 나올지 모르니까 먼저 선제 이렇게 딱 제안해가지고 그래서 당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주미대사 한번 하시오. 그러니까 주미대사가 난가 서울시장이 난가 뭐 꽃놀이 텐데 서울시장은 선거도 해야 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뭐 주미대사 그냥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주미대사가 뭘 하는 일이었냐면
한미 FTA를 마무리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상 전문가인데 내가 저기 그 주미 대사하면 한미 FTA 그 마무리할 수도 있고 명분도 있고 필요하고 사명감도 있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텐데 DJ나 노무현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뒤통수를 때렸다. 그러니까 약간 빈정이 상한다. 그런데 MB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비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이를 박박 깔지 않았을 거고 MB에 대해서 증오심을 이렇게 갖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은 뭐 세월호 같이 불행한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뭐 탄핵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미 대사로 한덕수가 나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특히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었대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랑 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덕수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한덕수 뭐 부총리였고 총리였고 예컨대 그냥 한 총리라고 하겠습니다. 한 총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자가 좋네. 이 말을 두 글자로 하면 양종이네 이랬대요. 양종. 좋을 양자. 선량하다 할 때 그 양자. 그 다음에 종. 씨 뿌릴 때 그 종. 그러니까 한덕수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양종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한덕수 착하고 선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런 거를 민정수석으로서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세상을 떴는데 장례식에도 안 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 쪽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분노가 굉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랄까 익스큐즈할 만한 그런 일들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한미 FTA가 아주 그냥 가장 크리티컬한 그런 시기여가지고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 2년 반 동안에 한덕수 총리가 미국의 하원 의원을 245명을 만났대요.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두 번씩 만났대요.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 245명을 488차례에 거쳐서 만났대요. 그 2년 반 동안에. 그러면 2년 반이면 얼마입니까? 2년이면 24개월, 2년 반이면 30개월 동안에 거의 뭐 매달 몇 번씩 30개월이니까 한 달에 뭐 한 열 몇 번씩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오바마가 한덕수 보고 한덕수 대사가 한미 FTA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미 FTA가 올해 2025년에 그냥 나가리 됐잖아요. 지난 뭐 한 20년 가까운 한 10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이러한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꿀 빨지 않았습니까? 뭐 현대자동차 어디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그 공이 있었는데 한덕수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 한미 FTA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관세 물어야 됩니다. 관세만 물어야 됩니까? 3,500억 달러 그거 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덕수는요. 한미 FTA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 할 일 충분히 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호남 출신이고 노무현의 마지막 그 총리였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한테는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나 싫어할 거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아무리 바빠도 참석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국무총리감으로 한덕수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누구였느냐.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한덕수 찾아가가지고 삼고철회를 했대요. 총리님밖에 총리를 맡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좀 말이 웃기죠? 총리님, 전직 총리니까 총리님밖에
총리를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권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래 그러면 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평생 국록을 먹었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딱 알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여소야대 그것도 극단적인 여소야대인데 그다음 사람들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민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장제원의 삼고 초려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 총리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